겐로쿠 시대 일본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 무사의 궁핍화. 무사들은 쇼군과 다이묘에서 말단 아시가루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직책에 맞는 군사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아울러 막번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1615년 오사카 전투 이후 평화의 시대가 전개되고 대규모 군사동원이 자취를 감추게 됨에 따라 군사적 임무는 사라지고 점점 일반 행정사무가 중요시되었다.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무사들은 사실상의 문관이었음. 하지만 평화의 시기 무사들은 전쟁의 시기처럼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공무원에 불과하다 보니 신분상으로는 최고 지배계급에 있었다지만 경제적 부를 확보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무사, 아나 체면 유지비로 쓸 돈은 많은데 존인처럼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민처럼 상품 작물을 키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농업의 증산으로 쌀값이 폭락해 쌀을 봉급으로 받던 무사들의 실질 임금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었다. 이젠 존인들도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는 세상이야. 하지만 돈이 궁하더라도 무사들은 지배계급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만 했다. 무사 아무리 궁해도 비단 옷은 입어주고 극장에 가더라도 1등석에 앉아야 하고 에잇 유곽에 가서 게이샤 만나는 돈만 줄이면 되겠구먼. 추나도 그만 좀 사보고. 존인들도 즐기는 걸 왜 우리만 못하게 해? 생호라비로 홀로 생활해야 하는 에도에서 1년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유일한 길은 존인에게 돈을 꾸어 쓰는 것이다. 존인에게 돈을 꾸어 쓰는 관행은 이 무렵 하급 무사들은 물론 심지어 쇼군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다. 쇼군, 에거 요즘 광산이 고갈돼서 예전처럼 금은이 안 나온다는 때문에 빚을 진 무사들과 채권자가 된 존인의 관계가 성립하여 갈수록 무사들은 존인들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었다. 다이묘, 돈 좀 꺼주게. 존인, 거 지난번 꾼 돈도 아직 안 갚지 않았습니까? 오사카 거상이 노하면 다이묘들이 벌벌 떤다더만. 존인의 시대, 거대 기업의 등장. 전통 시대의 국가들은 전체 인구의 90%인 농민들에게서 수확물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거두어 전체 인구의 10%인 지배층의 배를 채우는 구조였다. 한반도, 중국, 유럽 모두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 역시 에도시대 이전까지는 그러했다. 그런데 에도시대에 와서 이런 틀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전체 인구의 85%인 농민들에게서 30에서 40% 정도를 징수하여 상품작물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도시대의 실질 세율은 약 35% 정도였다고 함. 전체 인구의 8%인 무사들이 제대로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전체 인구의 7%인 존인들에게 부를 넘겨준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참근 교대제에 있었다. 참근으로 인한 교통, 숙박비, 에도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무사들은 과연 어떤 효용을 얻었겠는가?
또 무사들의 막대한 지출은 결국 어떤 이들에게 지불되었겠는가. 헐, 쇼군이 다이묘 견제하려다가 존인의 힘만 키워준 꼴이었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참근 교대제는 일본의 발전을 급속화한 결정타이기도 했다. 상인들의 다양한 상품들의 모습이다. 덕분에 전국적으로 도로가 닦이고 화폐가 통일되면서 이전까지 자급자족 위주였던 경제가 에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본 전체가 하나의 상권으로 묶여졌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존인들이 이익을 독차지했으니 17세기 후반 겐로쿠 시대가 되면 존인 계층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그러했다. 그리고 존인이 사회 중심 계층이 되자 이들은 기존의 관습과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상업화됐다. 대표적으로 1673년에 문을 열었던 미쓰이 포목점이 그러했다. 이 포목점은 훗날 일본 굴지의 재벌 미쓰이의 출발점이었다. 거상 미쓰이 타카토시는 포목점을 열고 시대를 뛰어넘는 기발한 상술로 고객들을 홀렸던 것이다. 어떻게 말인가. 이전까지 상점들은 손님이 찾으면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식이었다. 에잇, 별론데. 그럼 잠깐 기다려보셈. 딴 것 가져다 보여드릴게. 그런데 미쓰이 포목점은 달랐다. 모든 상품을 진열한 것이다. 천장에 신상품을 걸어놓은 미쓰이 포목점. 자, 마음대로 골라. 와, 이렇게 많은 상품이. 이거 얼마예요? 5냥입니다. 현금으로만 됩니다. 애누리는 안됩니다. 정찰제. 대신 우리보다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불해드립니다. 와, 그런데 아무리 싸도 한 필 이하로는 안 팔죠? 한 필이 아니라 한 조각이라도 얼마든지 팝니다. 우와, 정말요? 게다가 저희 집에는 수십 명의 재단사가 대기 중이라 주문만 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옷을 만들어 드립니다. 와, 대박. 믿기지 않겠지만 340년 전 미쓰이 포목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본인 특유의 상술과 상업정신은 이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고야의 다이마루 백화점의 모습이다.